피터는 살아있을 거라고요. 선생님, 벌써 3주가 지났어요.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경찰이 탐색을 포기하려 하자 누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동굴에서 실종된 동료, 그러나 3주가 지나버린 시점에서 그는 과연 살아있을까요? 1984년 9월 29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위치한 놀라운 동굴 지대인 스터크폰테인 동굴. 이곳은 230만 년 된 해골을 비롯해 수많은 인류학적 발견이 이루어진 장소였습니다. 동굴은 대부분 건식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잠수 전문가인 누노 고메즈는 수중 동굴지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날 누노는 피터 베르휠셀 그리고 말콤 키핑과 함께 소규모 그룹을 이끌고 밀러 홀의 가장 깊은 수중 동굴 지점까지 연구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누노는 이미 이 잠수를 2번이나 성공했기에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밀러 호수 입구에서 좁은 통로를 지나 주 통로 끝에 있는 작은 에어포켓까지 약 120m의 거리를 가이드라인으로 연결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세 사람은 가벼운 잠수를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따라 에어포켓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작은 방은 2.8제곱미터 정도로 폭 0.9m, 길이 3m의 짧은 복도와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가이드라인을 따라 쉽게 이동하며 수십 개의 작은 통로를 지나 마침내 에어포켓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수백만 년 전 고대 조상들이 서 있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자리에 자신들이 최초로 서 있다는 사실에 흥분하며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대화가 그들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누노가 선두에서 가이드라인을 따라 밀러 호수구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던 중 누노는 말콤이 자신의 오리발을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콤은 피터가 뒤에 없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누노는 뒤로 돌아 피터가 뒤처졌는지 확인했고 잠시 후 한쪽 통로 아래에서 피터의 손전등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누노는 짜증이 났지만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잠깐이라도 보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충동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피터에게 가이드라인으로 돌아오라고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터널을 빠져나가는 좁은 구역에 다다랐을 때 피터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두 사람은 터널을 빠져나와 탁 트인 호수 방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피터가 다른 출구 통로를 택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노와 말코는 다시 돌아서서 가이드라인을 따라 터널로 재진입했습니다. 누노는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 그가 알고 있는 측면 통로와 구역들을 탐험하며 피터의 불빛 흔적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4시간 동안 누노와 말콤은 주 호수 경로를 따라 피터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수색했습니다. 그들이 여러 차례 오가면서 바닥에 침전물을 휘저었고 시야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걱정하면서도 피터가 수많은 에어포켓 중 하나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어느 곳인지 알아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진 산소 탱크를 모두 사용한 후 그들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늦은 오후 소방대 잠수사들이 출동했지만 동굴 잠수 전문 지식 부족으로 동굴에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누노는 몇 주 전에 그와 함께 이 터널에 있었던 동료 잠수사 크레이그 스티븐슨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누노와 크레이그는 새로운 산소통을 사용해 다시 한번 피터를 찾으려 했습니다. 결국 저녁에 경찰 잠수사들이 도착하여 수색을 인계받았습니다. 오전 11시에 잠수를 시작했던 누노와 말콤은 이제 새벽 2시가 되어 완전히 지쳐 있었고 저체온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진흙으로 탁해진 물은 시야를 제로로 만들었고 경찰은 밤샘 수색을 중단하며 이제부터는 단순히 시신을 수습하는 임무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피터는 주 경로 이외의 다른 구역을 찾고 싶어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마음대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고대 거주자들이 있었을 법한 동굴 벽이나 새로운 호수로 이어지는 길을 찾는 짜릿함은 그에게 너무나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추가 가이드라인이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을 위한 밧줄도 없었지만 그 충동은 피터에게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신비로운 통로들을 하나하나 지나면서 그는 마침내 다시 한번 길을 벗어나 새로운 터널로 재빨리 들어섰습니다. 어둡고 물로 가득 찬 동굴 속의 지형은 단순한 경로조차도 어려운 미로처럼 만들었습니다. 손전등은 아주 작은 부분만을 비출 수 있었기 때문에 3차원에서의 방향 감각 상실은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큰 난관이었습니다. 주변 어떤 곳도 익숙치 않았고 모든 것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피터가 가이드라인으로 돌아가려 할 때 좁은 터널에서의 움직임은 벽에 미세한 침전물을 휘저어 시야가 좋지 않았습니다. 길을 헤매다 그는 마침내 위쪽에서 은빛 수면을 보았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니 그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작은 방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기가 있는 새로운 공간을 발견하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물속에서 가이드라인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친구들이 자신을 찾아주기를 바라며 그곳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면서 피터는 손전등으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몇 개의 좁은 통로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건식 동굴 전문가였던 그는 나중에 추가 가이드라인을 설치한 후 탐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누노와 말콤이 이 동굴 구역으로 들어오면 신호를 보내기 위해 물속으로 불빛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의 앞에 있는 작은 호수에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처음의 흥분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아있는 30분의 배터리 전력을 아끼기 위해 불을 끄고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산소가 무제한으로 공급될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30분밖에 남지 않은 산소 탱크와 불빛으로 미지의 경로를 잠수했다가 이 에어포켓을 다시 찾지 못할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피터는 동료 잠수사들이 그리 멀리 있지 않을 것이며 바로 그 순간 자신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그는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누노와 말콤은 이미 공기가 바닥나서 그를 찾기 위해 추가 산소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피터는 탱크로 바위를 두드리고 물속으로 불빛을 비추며 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그는 극도의 피로에 휩싸였습니다. 마침내 잠이 들었고 그는 시간의 감각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10분이 지났는지 10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빛도 음식도 시간의 기준도 없이 피터는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발견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충분한 공기와 마실 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는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구조팀이 자신을 익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구조팀이 자신을 찾을 때까지 수색을 계속할 것이라고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날 밤의 수색 후 경찰은 수색 임무가 완료될 때까지 누구도 잠수나 동굴 탐험을 하지 못하도록 동굴을 폐쇄했습니다. 터널은 침전물로 가득 차 있었고 가라앉는데 며칠이 필요했습니다. 자원이 제한적이었고 시신 수습 임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일주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하루 정도를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여러 통로를 수색하는 데 사용했지만 역시 피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주말에도 그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민간인들이 잠수 임무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누노는 그들이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했고 동굴로 돌아가 피터를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경찰 잠수사들에게 동굴 지대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때까지 피터는 이미 16일 동안 실종 상태였습니다. 설령 그가 에어포켓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오래전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누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피터는 동굴 안에서 삶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누노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터는 구조대원들이 자신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한 주가 지났는지 세 주가 지났는지 판단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팠고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손전등이 작동하는 동안 그는 건식 동굴 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몇 개의 통로를 발견했었습니다. 결국 물가에서 약 36m 떨어진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은 결국 막다른 바위로 끝났고 피터는 구조팀이 자신의 작은 동굴을 찾아주기를 바라며 다시 물가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손전등을 열어 끝부분 뚜껑을 컵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가 가진 거라곤 죽은 배터리 2개, 손전등, 그리고 거의 가득 찬 공기통이 전부였습니다. 몇 주 동안 굶주리고 체중이 약 20kg이 빠진 피터는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은 그 자체로도 고통스러운 상태이지만 빛과 소리, 사회적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가 더해지며 피터가 겪었을 악몽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터는 자신의 구세주가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나타나 자신을 이 무덤에서 구출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물가에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6주 동안 주말 잠수를 계속하다 결국 아무런 결과 없이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이 시점에 그들은 건식 동굴을 다시 개방했지만 수중구역은 잠수사들에게 폐쇄된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동굴이 개방되자마자 지역 동굴학협회 자원봉사자들이 건식 동굴과 수중 동굴 사이의 연결 지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로저 앨리스가 이 그룹을 이끌었고 누노도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단 몇 시간의 수색 끝에 누노 스스로가 연결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건식 동굴과 연결된 수면을 드러내는 돌파 지점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광대한 건식 동굴 지대가 실제로 물로 가득 찬 터널과 연결되어 있다는 첫 번째 발견이었습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바위의 막다른 길로 이어지는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발견이었고 피터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좁은 바위 틈을 넓히는 작업을 한 후 발자국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누노는 그 길 끝에서 본 것에 경악하며 멈춰 섰습니다. 물가에 누워있는 것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피터 베르휠세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는 익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놀랍게도 4주 정도를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20kg 이상 체중이 줄어든 것이 확연했습니다. 그의 공기통은 거의 가득 차 있었지만 심하게 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피터의 시신 옆에 쓰인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사랑해 셰를과 엄마라고 간결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피터가 그 시간 동안 정확히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인간의 한계까지 버텼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십 명의 잠수사들이 비교적 작은 공간을 모두 수색했지만 그에게는 구조대원들에게 신호를 보낼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 잠수사는 피터가 있던 곳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에 계급으로 올라왔었습니다. 만약 그가 충분히 크게 소리쳤다면 이 연결된 터널 속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건식 동굴이 계속 개방되어 있었다면 이 수색은 단 하루 만에 살아있는 피터를 발견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피터의 부검 결과 그는 3주 이상 혼자 고립된 후 굶주림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은 누노에게 큰 충격과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끔찍한 잠수 사고에도 불구하고 누노는 여러 잠수 기록을 세웠고 스터크 폰테인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포함한 자신의 수많은 잠수 경험에 대한 책을 저술했습니다.